안녕하십니까. 한국장애인개발원 일자리개발팀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역량 강화 및 원활한 업무 지원을 위해 사업 안내 교육 동영상을 제공하오니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그럼 2022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목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한국장애인개발원 기관 소개 2. 장애인 일자리 사업 안내 3. 주요 Q&A 순으로 진행됩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1을 근거로 설립되어 장애인과 함께 정책개발과 자립지원으로 장애인이 행복한 포용사회를 실현하는 대한민국 대표 기관입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는 원활한 장애인 일자리 사업 운영을 위해 2010년도부터 보건복지부의 업무 수행기관으로 지정받아 사업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주요 사업은 총 7개로 정책연구사업, 장애인 일자리 사업,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 사업,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사업, 유니버셜 디자인 환경, 장애인식 개선 사업, 장애아동 발달 장애인 지원 사업을 맡고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직업재활부 일자리개발팀에서 장애인 일자리 전문관리체계 구축 사업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일자리 신규 직무 개발, 수행기관 및 참여자 교육 적응 지원, 민간 일자리 취업 연계 지원 등 장애인 일자리 사업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각 지역별 담당자 지정을 통한 촘촘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신규 직무 개발 사업은 일자리 창출 및 확대를 위해 장애 유형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하여 직무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4개 분야 신규 직무를 개발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직무 매뉴얼 개발 사업은 신규 개발된 직무를 토대로 교육 훈련을 위해 매뉴얼 활용서, 영상을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정책 모니터링단은 권역별 정책 자문단 및 장애인 당사자로 구성되어 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사업입니다. 21년도 정책 모니터링단 회의에서 나온 사업 개선 및 제안 사항을 22년도 사업 및 지침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장 모니터링은 장애인 일자리 사업 지침 및 운영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등 다각적으로 파악하여 사업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수행기간 177개 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규 배치기관 개발 사업은 직무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시장형 기업 등을 배치기관으로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은 총 13개 배치기관을 개발하였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 연구사업은 연구 전문기관과 연계를 통해 장애인 일자리 발전 방향 제시 등 정책 제안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만족도 조사는 조사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 파악하고 있으며 작년은 종합 만족도 86.7점을 맞았습니다. 일자리 개발팀은 참여자분들을 위해 다양한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참여자 교육은 장애인 일자리 사업 및 참여자 공모 지침 안내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참여자 온라인 전산교육 지원입니다. 참여자들의 민간 취업 지원을 위해 한국장애인개발원 홈페이지 내에 게시해두었으니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 맞춤형 취업 지원 온라인 교육 영상 제작입니다. 취업에 필요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 등 교육 영상 자료를 홈페이지 내에 게시해두었으니 많은 활용 부탁드립니다.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전문교육은 발달장애인의 취업 연계를 목적으로 자격시험 응시 지원과 교재 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장애인 일자리 사업 우수 참여자 및 우수 일자리 사례를 선발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일자리 사업 인지도 향상 및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대국민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일자리 사업 안내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중증 장애인 소득 보장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에이블 모델을 바탕으로 한 국책 사업입니다. 2010년도까지 10만 개의 장애인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2007년부터 도입된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 체계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정책 및 종합계획 수립,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수행기간 관리 및 사업 지원, 광역자치단체에서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 사업 수행기관에서 사업 수행을 맡고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지역별 담당자 지정을 통해 촘촘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 유형별 예산 및 참여 현황입니다. 사업 유형은 일반형, 복지형, 특화형 총 3개 유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형별 근무시간 및 급여입니다. 일반형 일자리는 전일제와 시간제로 구분되며 행정도우미, 전담지원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 지원요원, 직업재활시설지원요원 등 4개의 직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복지일자리는 참여형과 특수교육, 복지연계형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사무직무 등 총 38개 직무로 개발되어 있습니다. 복지일자리 직무 목록입니다. 특화형 일자리는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과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로 구분됩니다. 참여 신청 제외 대상은 총 8가지로 1.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2. 사업자 등록증 및 고유 번호증이 있는 자 3. 정부 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참여자 4.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5.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자 6. 최근 1년 이내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7. 수행기간 또는 배치기간의 법인, 기관단체의 대표 임직원 8.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인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 사업자로 출장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입니다. 다음은 반복 참여가 가능한 대상입니다. 1.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만 65세 이상인 자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는 2년 동안 참여했어도 반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보조형 직접 일자리 사업은 전 유형이 참여 불가능하며 일반형 전일제를 제외한 모든 사업 유형은 시간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일자리 중복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여자 사업 유형별 보험가입 목록입니다. 일반 특화형 일자리는 4대 보험 가입 의무 대상자이며 복지 일자리는 초단시간 근로자로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참여자의 민간 일자리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상담, 취업알선, 직업훈련 시간을 근로시간 인정 범위 내에서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업훈련기간 상담일지 및 취업알선장 또는 교육 및 직업 재활 서비스 참여 신청서와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음은 장애인 일자리 사업 복무 규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니 집중 부탁드립니다. 사업 유형별 휴가 규정입니다. 연가는 개근한 달의 월수에 따라 발생하며 한 달 내내 휴업 시 연가는 미발생합니다. 일반형 일자리 전일제는 1일 8시간, 일반형 일자리 시간제는 1일 4시간, 특화형 일자리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는 1일 5시간 기준의 연가가 발생합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 유형별 연간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특별휴가 사용 시 주요일 공휴일은 특별휴가 일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유가 발생할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 항목의 경우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며 근제 신청서를 받아 관리합니다. 참여자 교육은 사업 개시 후 1분기 이내로 실시하며 기본 교육 및 보수 교육 시간은 근무 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무일지는 근무가 끝난 후 꼭 작성하셔야 하며 개인 특성에 따라 자필 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합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은 참여자에 대한 보호휴가를 관련 법령에 따라 제공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자는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참여한 자로 중도 참여자 및 중도 종료자, 복지 일자리 참여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으로 근로시간 중간에 주어집니다. 다음은 참여 중단 조치입니다. 참여자에게 아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즉시 참여 중단하게 됩니다. 징계위원회를 통한 참여 중단 사항입니다.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징계위원회를 통해 참여 중단이 결정됩니다. 참여자가 아래와 같은 규책 사유를 초래했을 경우 참여 중단 절차에 따라 참여 중단이 가능합니다. 2년 연속 반복 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 제한 기간 동안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해야 합니다. 적극적인 구직 활동 증빙서류 목록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일자리 사업 주요 질문 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연가가 있는 사람은 병가 사용할 때 연가를 먼저 써야 되나요? 아닙니다. 자녀 연가가 있더라도 병가 먼저 사용 가능합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 유형별 연간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재산 압류로 인하여 통장으로 입금을 받을 수가 없는 경우 어떻게 입금을 받을 수 있나요? 입금은 반드시 참여자 명의 계좌 입금이 원칙이나 본인 계좌로 입금이 어려울 시 아래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현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도 고용노동부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월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장애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복지 일자리는 적용되지 않으며 일반형, 특화형 일자리에 적용 가능합니다. 가족 돌봄 휴가를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족 돌봄 휴가는 연간 최장 10일의 휴가를 쓸 수 있으며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무급으로 부여하며 가족 돌봄 휴가는 관련 법령을 토대로 제공됩니다.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한가요? 네, 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도 육아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 단 6개월 이상 근로자만 해당되며 육아휴직 중이라도 기존 계약서대로 12월 31일에 자동 계약이 종료됩니다. 오랜 시간 강의를 들으시느냐 고생하셨습니다. 강의에 참여하신 분 모두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